네, 매일 저녁 8시 종목갓딜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오늘 바람이 정말 쌩쌩 불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제 따뜻한 줄 알았는데 오늘 시장의 찬바람이 정말 쌩쌩 불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2,700선, 코스닥은 900선이라는 벽이 굉장히 높게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추가로 더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안을 또 명확하게 들여다보니까 오늘 일부 종목군들만 움직임을 또 보였습니다. 일부 2차 전지, 초전도체, 그리고 로봇 정도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종목도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힘드신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무지게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종목갓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할게요. 타격 타임세일 종목갓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갓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이머택 코너입니다. 타이머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다소 아쉬운 모습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 많이 파악이 됐거든요. 네네.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리 시장이 오늘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올라갈 때도 잘 따라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거나 말거나 내려가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 시장은 네. 우리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장이 상승세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거고요. 네.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진 않겠는가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날의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하시는데 그 시장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장 초반 30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장 초반에 상승한 종목이 많은지 아니면 하락한 종목이 많은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진입 관점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고 그것이 네. 아니라면 이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지수가 하락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것인지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평균치를 대비해 봤을 때 내가 보유한 종목이 더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하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대금이 붙지 않으면서 하락하니까 똑같이 세력들이 하락 추세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바라봤을 때 오전부터 유가증권과 코스닥 마찬가지 모두 다 하락한 종목이 많은 상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건 뭐였습니까? 미국장이 호황으로 끝이 났다라는 걸 알고서 오전장을 준비를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요즘에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 무엇이 있느냐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어떤 종목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 스캘핑 관점으로 진입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 매매의 순매수와 순매도의 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진입하려는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순매수량이 증가되고 있다면 그 종목은 아직 올라갈 길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들어가려고 보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프로그램이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 종목은 얼마 못 가서 위에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을 다시 진입하는 자리를 어디로 잡느냐?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순매도였었던 물량을 순매수로 전환시키면서 지지선의 가격으로 맞춰지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 구간을 지지저항선을 그어보면 과거에 저항이었었던 가격 구간이 이쯤인데 여기에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상승하는 폭을 보시고 프로그램이 매도할 때 따라서 매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순매도를 보여준다면 약손절 하시면서 프로그램과 똑같이 나오셔야 된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들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기 투자 관점으로서는 뭐라도 하나라도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을 충분히 돌돌 감싸서 나만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지금은 살아남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제 반짝 반등을 보여주면서 총선주 이제 움직일 겁니다라는 신호탄이 쏘아지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가십거리는 의료 관련주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인 모멘텀을 끌고 왔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AI 관련주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코인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총선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 심리는 남아있다. 하지만 그 기대 심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가 되어줘야 하는 자리를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멈춰질 가능성은 부족해 보인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 오늘도 한 번 더 오전부터 덕성부터 시작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성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 또 하한가를 갈지 모른다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종목 AI 반도체 분야였고요. 코인은 아직 좀 시기상조고 초전도체도 약간은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15분 상담 코너에서 또 어떤 고민점들이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캐킹님께서 보내주신 IMT입니다. 24,0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IMT 오늘 3%대 하락하면서 26,600원에 종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IMT가 HBM 관련주로 엮이면서 마이크론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현재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에 좀 엮인 종목이잖아요. 네네. 대형 기술주들 간밤에 또 좋았는데 IMT는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IMT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라서 좀 많이 무서워요. 그래서 IMT는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차트에 보시면 24,000원이 매수가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24,1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4,050원까지 올라오면 BEP가 되실 테니까 그 가격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매일 24,050원에 매도를 미리 걸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본전에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지켜보지 않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M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27,150원을 넘어가는 27,200원 위에서는 진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T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1,400원이고요.
비중은 20% 되시네요. 흥구석유가 오늘 종가 121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세요, 흥구석유? 흥구석유는 이슈가 없으면 올라가기 쉽지 않은 종목이라는 건 미리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보는 게 맞겠느냐. 마찬가지 파란색 저항선인데 12,740원이라는 가격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2,500원 정도 선에서 익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여나 12,000원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11,500원부터 익절하시는 관점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김점존님께서 보내주신 하나금융지주입니다. 57,300원 매수가시고요. 2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데 하나금융지주 오늘 종가 61,400원입니다. 약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저 PBR 관련주들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 모았었는데 금융주들, 특히 지주사들 요즘 들어서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하나금융지주는 전고점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익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시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관점은 6만 원 이탈할 때면 그 정도라면 익절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가장 중요한 건 3월 14일 날에 고점이 64,600원입니다. 그래서 64,600원을 다시 한번 넘어서는 날 종가가 64,600원을 밟고 지지선으로 변환시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금융지주는 상승분을 끝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려가게 된다면 5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만 원 초반이라고 진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반짝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인 것이지 하나금융지주는 3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가도 매수해도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 하락이 끝나고 지지가 되기 전까지는 진입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수익권이라 다행이신 거지 손실 가격 구간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잘 들어봤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불씨는 이제 끝인 걸까요? 불씨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슈가 또 나올지 알 수 없고 네. 또 기업이 저 PBR과 관련돼서 내용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또 그와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뭐 자사주 소각을 해서 기업의 뭐 네. 주가의 가치를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게 정책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책과 관련돼서 주목해볼 내용은 이제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미 저 PBR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정책은 네.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는 게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내용을 수긍할 수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라는 걸 봤을 땐 매우 네. 희박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노팩스입니다. 11,22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노팩스 오늘 종가는 11,47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3월 14일 13,720원 갔다가 지금 그냥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시노팩스? 지금 문의를 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몇 분이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원칙은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11,220원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에요. 그렇다는 네. 말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하락을 끝내고 다시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진입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3,720원을 넘어가기 전에는 익절 안 해도 괜찮겠지만 반대로 종가 기준으로 11,220원을 이탈하는 날이 이 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그 자리는 손절하셔야 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것만 기억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호팩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그린리소스입니다. 34,841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50%입니다. 비중이 꽤 되시는데 그린리소스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33,15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그린리소스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어떠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단가 자체가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 종목은 바닥에 잡혔다라고 보고 그 바닥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끌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인 건 맞는데 잘 보세요. 자, 22,650원이라는 손절선이 이미 나왔죠, 명확하게. 그러면 그린리소스가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47,50원. 47,50원을 넘어가게 되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연상이 되느냐? 하락을 끝내고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7,50원을 넘어갈지를 지켜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핑크색 지지선은 이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선은 22,650원을 이탈하는 22,5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좀 손절폭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위험 부담을 안고 진입하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 하지만 내가 매수한 가격 구간이 과거 시점이라면 지금 본전 구간 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락을 끝까지 맛보시고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 가격까지 내려오면은 이 종목 정리해라? 그런 지옥을 또 맛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진입하신 거라면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게 차라리 정신건강에 나으실 테고 최근에 진입하셔서 상승 추세를 한번 도모해 보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손절하는 리스크를 감당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47,50원 넘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리소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그린케미칼입니다. 11,800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본전 매도 해도 될까요? 라고 왔는데 그린케미칼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8,780원입니다. 오늘 18%대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는 정부가 탄소 절감에 있어서 420조 원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공시도 있었고 꽤 오랜 시간 또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본전이 올 것만 같으니까 이거를 매도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그린케미칼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그린케미칼은 우선적으로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보시면 자,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인데 매출액은 나쁘지 않으나 영업이익이 그러면 200억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다면 지금 현재 차트 위치로 봤을 때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과거에 최고점이었었던 가격이 있습니다. 얼마? 5,741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랫자리는 절삭해야 되기 때문에 5,740원을 잡아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이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있었습니다. 언제? 이미 내려왔죠? 닿았습니다. 그죠? 어디를 보고 찍은 자리입니까? 과거에 저항이었었던 가격 구간을 찍어놓고 보니 내려왔었던 흔적이 있죠. 그렇다면 이 가격 구간에서는 지지가 일어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최근 시점으로 넘어서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까? 상승하는 폭이 컸지만 그 다음부터 나온 움직임이 어떤가요?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11,800원 위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1,000원대까지 보시고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는 거죠. 그 이상 욕심을 부리신다면 11,000원을 넘어가는 날 종가가 11,000원 위에서 끝나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11,000원을 넘어가는 날 11,800원까지 주가가 한 번에 올라가 줘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본전에서 정리하시거나 그거보다 조금 손실을 보시더라도 11,000원 구간에서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케미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KG ETS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문의드립니다. 11,500원
5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KG 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소식 오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KG ETS도 같이 빠져주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9,240원까지 갔었습니다. KG ETS 대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거의 하루에 반나절을 KG ETS 설명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오늘 하루에 반나절을 KG ETS 설명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자, 걱정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 1000종목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하락 평균치가 3%가 넘습니다. 그런데 KG ETS 얼마에 끝났습니까? 마이너스 5%에서 끝났습니다. 평균치에 근접해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KG 모빌리티의 횡령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락할 만했으니까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슈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슈로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KG ETS 상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님. 네. 뭐 말만 하면 끊어집니다. 그죠? 네. 말만 하면 끊어지는데 중요하게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KG ETS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주워 담을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몇 가지 관점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첫 번째, 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대거 포착이 됐느냐? 아니죠. 어제는 12,000주, 오늘은 23,000주입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네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정말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합니다. 정말 배임 횡령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거라면 외국인들의 대거 이탈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나왔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여드릴 게, 자, 보시면 프로그램은 어땠느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별로 따졌을 때 수량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오늘 27,000주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KG ETS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대답을 한번 해봐 주시죠. 호재가 나왔습니다. 예. 주가가 올라가나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서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겠죠? 내려오겠죠? 왜 내려올까요? 파니까요? 그렇겠죠. 누가 팔까요? 사람들이요. 그죠? 왜 팝니까? 수익 봤으니까 팔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악재가 나왔습니다. 네. 주가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죠? 빠지겠죠. 네. 안 올라오나요? 올라오겠죠? 왜 올라올까요? 소멸돼서? 소멸돼서 네. 올라오겠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어떤 관점이 있냐면 호재가 나온다라고 할 때는 의심부터 합니다. 왜? 아, 이거 먼저 누군가가 매집을 끝내고 뉴스를 낸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악재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주가가 여기에서 더 내려갈까? 더 내려가면 나 진짜 큰일 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공포 심리가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온 국민들이 마찬가지인데 좋은 뉴스가 나오면 지속되길 바라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 나쁜 뉴스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다가 올라올 수 있고 상승에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런데 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느냐? 적정 주가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그 요건들은 뭐겠습니까? 기업의 재무 건전성들을 보는 거겠죠.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비율, 유보율, 거기에 뭐 다른 여러 가지 PBR이나 PER, 뭐 ROE 다 보겠죠.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빠질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 제가 작년에 찬바람이 불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던 펜오션. 아이고. 왜 빠졌습니까? 기억하시죠?
할인그룹이 누구 인수한다고 했습니까? H&M 인수한답니다. 저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런데 페노션 안 돌아왔습니까? 결국에 하림이 H&M 인수를 포기하면서 페노션이 적정주가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양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도 페노션은 적정주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친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KG ETS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죠. 아직 하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52주 신저가는 경신했지만 600일 차트에 8,060원이라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자리 이탈된 거 아니죠. 그렇다면 아직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G ETS는 빠진다? 더 사줄 수 있는 자리예요. 왜?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은 16,000원 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종목 무섭다. 그러면 15,000원 전에서도 익절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굳이 이 종목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 공포 심리에 못 사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공포라고 생각하고 물량 던질 거 아니에요. 그 물량 누가 받아내겠습니까? 자, 오늘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봉을 보여드리면 위치가 어땠는지를 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실 텐데, 자, 분봉상에서 어떻게 빠졌습니까? 오전에 큰 폭으로 내려앉았죠? 그런데 내려앉고 나서 다시 이탈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그러면 빠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그 자리 그대로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리 그대로일 겁니다. 자, 1%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거래대금이 포착됐을 때 이 물량을 누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받긴 받았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아닐 겁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개인이 27,000주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물론 개인 외에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또 들어왔고 내외국인으로 잡혀 있는 물량도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개인들로 위장된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추가 매수 자리다 옳다구나 하고 진입한 개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농간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왔다? 더 사면 된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종목은 모르겠지만 KG ETS 같은 경우 뭐라고 말씀드렸냐? 연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익절하는 시간을 빠르게 잡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1년 단위로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들께 관점을 드렸었던 가격은 2월 2일 날에 11,380원입니다. 아직도 내리 속에 똑똑히 들어와 있는데 날짜와 가격을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종가 11,380원에 토르시노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토르시노가 포착된 다음에 주가의 상승이 어땠느냐를 보고 이 정도까지를 만들어드리지는 못할 수 있어요. 117%의 수익을 만들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5,000원 위로 보고 투자를 이어갔고 충분히 2만 원까지는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아직까지도 제 의견 바뀐 거 하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아직 투자 안 하셨어도 신규 투자 관점으로도 괜찮다. 또 말씀드린 거 있죠? 매출액 7조입니다. 시가총액 3,500억입니다. 영업이익 3,000억입니다. 더 이상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채 비율 어떻습니까? 유보율 어떤가요? 유보율이 부채 비율보다 45배 많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PBR은 또 어떤가요? 0.5보다 안 돼요. 저 PBR 관련주란 말이죠. 그런데 저 PBR 관련주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했다. 왜? KG ETS를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KG ETS를 바라볼 때 생각하는 거, 뭐야 쟤네 폐기물 처리하는 애들이잖아. 뭘 돈을 벌어 쟤네가. 근데 여러분,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들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폐배터리 산업을 진행할 때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가장 낮은, 문턱이 가장 낮은 기업들이, 관련성 있는 기업들이 폐기물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G ETS는 KG 모빌리티와 연관성이 있죠. 그런데 KG 모빌리티는 쌍용그룹을 인수했죠. 쌍용차를 인수한 기업이죠. 그렇다면 쌍용차에서 지금 전기차 안 나옵니까? 그러면 쌍용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투자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폐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저는 적정 주가를 16,000원이 아니라 2만 원이 아니라 그 위로 올려놓고 봐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바닥공사, 집안공사를 할지는 알 수 없겠으나 집안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올라간다?
이때처럼 올라갈 수 있다. 53거래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53거래일 만에 117%.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KG ETS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11,380원 아래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손절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저 막둥이 믿고 끝까지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혹시 이거 언박싱 종목인가요? 아닌데요. 네.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혹시 언박싱 종목이 먼저 나왔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님의 분석 잘 참고해서 투자하실 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화요일의 남자, 화남. 최인성 전문가님. 방금 또 화가 났었네요. 아, 네. 왜요? 제 드립이 좀 별로예요. KG ETS 얘기하다가. 화내지 마세요. 네. 네, 시장이 근데 오늘 좀 화가 나네요. 저도 화가 납니다. 아, 화가 나요. 아니 우리 박성재 전문가랑 네. 뭐 박박남배 한다고 또 저 네. 없다고 또 그렇게 그러셔도 질투하시는 되는 거예요? 건가요? 질투하시는 건가요? 아 질투 아닙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을 주시면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괜찮습니다. 한번 오늘 종목을 들어보고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종목은 드릴 건데 네. 안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삐지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빨리 시장 볼게요. 네, 시장 보니까 오늘 생각보다 네. 반도체가 좀 약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다 좀 전멸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엔비디아가 GTC에서 AI 칩을 공개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재료 소멸로 보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오늘 또 빠졌는데 좀 반등할 기미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자, 지금 반도체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지금 못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키 맞추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있지만 자, 반도체라는 섹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냐? 고점 가격 구간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탈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올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하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오히려 받아내서도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2024년 반도체의 시장 끝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거고 또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칩셋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누가 있는지도 봐야 될 거고 여기에 또 AI 쪽으로 또 큰 이슈가 하나 또 나왔죠. 구글과 애플이 손을 잡았다는 내용. 그런데 LLM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왜 삼성전자만 조용하게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를 올리기에는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반도체와 함께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 테마 종목들은 아직도 질비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부터는 테마성 종목들로 보기보다는 개별 장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숲보다는 좀 나무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토르 기법이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네.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네. 또 마음속에 담아 두신 것 같은데. 아니요. 왜냐면은 네. 제가 거기 이제 약간 염탐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네. 시장 분석을 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를 이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마음껏 이용하고 있죠. 네, 방송을 알겠습니다.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을 이용하고 있는데 네. 우리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 종목이 너무너무 고민된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을 좀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앞에 QR코드에 갖다 계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는데요. 토르 기법도 받아서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고 뭐 종목이라든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기법 예시를 좀 볼 텐데 유일한 종목인가요? 유일 에너테크 받으시죠? 네. 자,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리튬 관련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바로 현대차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조립공정 장비를 단독 수주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리튬 관련주 단기적인 이슈가 있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있을 겁니다. 어제 시장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드로 리튬이 대장이었고 리튬 포어스가 부대장이었었는데 어제는 상황이 역전됐었죠. 리튬 포어스가 먼저 주가를 끌어올리고 하이드로 리튬이 따라 올라갔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리튬 관련주는 단기적인 수급으로 주가가 올라갈 뿐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는 걸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LFP와 또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지 쪽은 아니더라도 배터리 쪽은 아직까지도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전기차의 판매량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소재 부품 장비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공급을 잡아먹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 올해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정 주가까지 올라온 종목들이라면 빠르게 손을 놓아주고 다시 저점에서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섹터나 다른 테마들로 종목을 갈아타 보시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유일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첫 번째, 토른 신호가 작년 3월 달에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맥시멈의 자리가 언제쯤이었습니까? 5월, 6월 달이죠. 그런데 그때는 유일 에너토크가 주가를 올리지 못했었다. 그런데 하락을 거듭하다가 이제서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고점이 곧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를 접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만간 고점 가격이 오기 때문에 유일 에너토크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지 마시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상승을 보여줬긴 했습니다만 거래 대금도 이미 많이 터졌고 여기에서 저가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키 맞추기를 보여주는 정도로만 치부하시고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그냥 관망하고 이 종목이 상승을 정말 다시 보여줄 거라면 이번에 만든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 진입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관점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는 지양하고 일단 고점을 돌파하는지 본 다음에 그때 한번 매수 진입을 생각해보자 이런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종목은 사실 딱 듣자마자 우리 전문가님이 딱 생각이 났어요. 네. 최인성 전문가 하면 이 종목 아닐까? 바로 재룡전기. 올해가 또 용의 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날아오른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찾으실 때 매수를 하실 때 옛날에 그 신문 펼쳐가지고 아 종목명 이쁜 거 뭐 있나 찾다가 이 종목 이름 이쁜데 꿈비 뭐야 이거 살까? 그거 너무 옛날 하시는 거랑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요? 재룡전기 용자가 들어갔으니까 올해는 이놈이다 이러고 진입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큰일 납니다. 이름만 보고 진입했다가 큰 코 다실 수도 있지만 재룡전기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긴 합니다. 자, 첫 번째, 작년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2023년 6월 미국에서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매출액이 증가될 거니까. 하지만 그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찍히는 건 언제부터일 것이다. 빨라야 2023년 4분기 때부터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만 이슈가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뭐 있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 왜 생겼습니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내용 때문에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기의 소모량이 증가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AI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6G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한 단기적인 설비 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설비 투자는 길어봐야 전국적으로 다
깐다고 해봐야 2개 분기 정도의 매출액 증가 부분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부분은 제외시키더라도 이 3가지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재룡전기뿐만이 아니죠.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그룹이 투자하고 있는 가온전선 그 외에도 전선 관련주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고점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지지선들은 모두 바닥에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이동평균선의 지지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동평균선 플러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관점까지. 왜? 자,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매도가 나오는 건 개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매도가 나오는 건 누구? 기관입니다. 왜? 기관들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매수하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매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를 시작했다라는 건 전기 관련주 이제는 고점을 찍었구나.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익절이 아닌 손절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매도하는 물량은 누구다? 개인이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보시는 겁니다. 누가 먼저 익절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외국인들은 언제나 외국인이 아닌 척 몸을 숨기고 속여서 매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량들이 나오는 것이 외국인과 기관인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이탈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5일을 보고 투자를 했어도 10일을 이탈할 때까지는 지켜본다라는 관점인 것이고 10일을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20일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하지만 이 리스크는 손실을 최소화한다라는 관점일 뿐 수익을 보전하겠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르기법으로 진입하셔서 이미 수익 구간에 있으시다 하시더라도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이탈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손절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기 관련주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오랜만에 나오시더니 팁을 굉장히 많이 주시네요. 이게 네.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물고 같으면 아하. 이게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는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 이유가 시간이 너무 제약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풀어서 서술할 수 있는 노란톡방에서 안내들을 맞아요.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어제 안 나와서 제가 조금 말문이 더 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지금 못 빼는 상황이 맞아요. 됐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들을 전달드리는 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오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싶으시지만 다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이야기들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앞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고요. 뭐 종목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말씀해 주신 토르 기법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우리 전문가님의 리뷰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2월 6일에 주신 툴젠이고요. 매수가 47,200원. 목표가가 54,500원이었는데 누적 수익률이 107%를 넘어가고요. 3월 들어서 시세가 엄청 나오면서 오늘 98,000원까지 갔어요. 네. 이미 목표가를 너무너무 많이 뛰어넘었는데요. 네네. 어떻게요? 툴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남은 물량 가지고 재미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는 언제까지요? 글쎄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릴 때 유전자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항암 관련주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비만 치료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런데 툴젠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뭔지를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와 관련된 종목이긴 합니다만 아시아권역에서 유전자 가위와 관련돼서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되기 전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되기 전에 주가가 상승할 때 이 종목 유념해서 보십시오라고 매수 관점을 들여서 수익을 한번 또 봤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건 저명한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준다면 이제는 익절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 거죠. 자, 그렇다면 몇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은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부터 매도의 관점을 잡아봐야 될 텐데, 매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매도는 정해놓은 가격 구간에서 매도하기보다 예술적인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이 가미된 매도 자리를 잡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툴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2월로 넘어가는 작년 11월 말의 가격이 있는데요. 그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자리에서 익절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어디까지일지는 장중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될 텐데요. 자, 지금부터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지금 어디 있죠? 자, 링크가 나올 텐데 그 링크를 보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네. 다시 한번 안내를 주실 겁니다.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해서 전략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중에는 드릴 수가 없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거기가 최인성 전문가의 노란톡방이거든요.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매수 전략 잘 잡아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빠르게 볼게요. 가온 전선이고요. 2월 20일에 주셨습니다. 매수가 26,800원, 목표가 35,500원이었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19% 넘어가고요. 3월 13일에 32,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니까 목표가 확 뛰어넘네요. 자주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네. 어떻게 보면 가슴 찢어지는 얘기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뭐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나갈지는 저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고삐가 풀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십시오. 네. 네. 자, 그러면 가온전선은 방금 재룡전기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재룡전기와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는 건 가온전선이다. 그런데 가온전선은 든든한 뒷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LS그룹이 뒤에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선과 관련된 종목들 상승 모멘텀이 끝나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온전선, 재룡전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대원전선도 있을 거고요. 전선 관련주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익절 자리를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에 익절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할 익절 자리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전략, 그리고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튜브에 종목 상담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지금은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아주 친절하게 해주시죠. 네. 네,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앞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거길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 종목이 궁금해요 아니면 뭐 가온전선이 궁금해요 하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분석해 주시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언박싱 종목을 받아볼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좋은 종목을 주셔야 된다고. 이 종목 보니까 내가 패스. 여러분 정확하게 몇 년생인지 대충 답이 나오시죠? 네. 이렇게 본인의 무덤을 파시는 아나운서님 참 어떻게 보면 네. 뭐 깜찍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한데요. 네. 자, 끔찍이요? 그렇게 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나패스입니다. 아나패스인데 아나패스는 한 가지 모멘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제품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업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GCT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아나패스다. 그리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셔야 되겠느냐. 자, 미국 시장에서 상장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받기 시작하면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아나페스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주가 위치로 바라봤을 때 나쁜 위치만 아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치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단기간에 꽤나 여러 번 흔들렸었던 구간이 보여지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8,75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들고 나온 겁니다. 최근에 윗꼬리가 올라갔던 가격 28,300원입니다.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GCT 세미컨덕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장으로 인한 상장빔을 맞게 될 경우에 28,300원이 아니라 28,750원을 넘어갈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께 이 종목 추천드리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방을 예전에 보니까 뭐 제2의 툴젠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 종목도 정말 제2의 툴젠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떠한 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내 육체적인 육감으로 느꼈었던 종목이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거 몸으로 느끼셨지 않습니까? 아나페스 마찬가지, 홀딩스 관련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수혜가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 때문이다? 저점에서 빠르게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투자자들이 주가를 올리다 보니 주가가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지만, 그 투자자들이 익절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페스는 줄 때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받쳐지고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 상승 추세를 끝까지 끌고 가볼 수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는 되긴 합니다. 끝나신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네, 언박싱 종목으로 네가패스, 아나패스 받아봤습니다. 매수 전략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개인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셨죠? 저희가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굉장히 중요한 팁까지 주시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보시고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